30년 교사에서 택배기사로 62세 은퇴자의 눈물 나는 현실. 여러분,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좀 복잡해지지 않으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하면 그저 남의 일 혹은 아주 먼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어느새 훌쩍 50대 후반, 60대를 앞둔 분들에게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돼버렸죠. 아직도 청춘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이제 뭘 해야 하지? 싶으면 참 막막합니다. 오늘은 3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62세에 은퇴를 하고 결국 택배기사로 일하게 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30년 교사 생활, 그리고 뜻밖의 택배기사. 예전부터 교사하면 안정적인 직업의 대명사로 여겨졌잖아요. 주말엔 시험지 채점하고 방학 중에도 학생들 보충 지도를 하느라 고생은 많지만 그래도 국민연금과 교직원연금이 있고 정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직종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62세라는 정년을 맞이하고 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연금이 많지 않고 무엇보다 갑자기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우울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결국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평생 해보지 않던 택배 기사 일을 시작하셨다는 한 퇴직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스스로 말하기를 처음에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하며 자존심도 상하고 이웃이나 옛 제자들 눈이라도 마주치면 괜히 얼굴 가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심 문제보다도 살아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마침내 마음을 정리하게 됐다는데요. 운전은 익숙했지만 5층씩 걸어서 올라가는 아파트 계단을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다 보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셔서 한동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일에 익숙해지고 나면 좋은 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TV만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사람들 만나는 재미가 있다 등등. 그래도 문제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62세, 듣기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 몸은 솔직하잖아요. 체력이 떨어지니 병원 갈 일도 잦아지고 한 달 벌이가 예전 교사 시절의 월급에 훨씬 못 미치니 경제적으로도 빡빡합니다. 이분이 하소연하길 퇴직 전엔 월급이 어떻게 들어오든 나름대로 여행 계획도 세우고 아이들 결혼 자금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당장 다달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벅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교사처럼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직업도 막상 퇴직해보면 경제적 정신적 안정이 바로 무너질 수 있다니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남일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를 포함해 은퇴 이후의 삶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과 대처 방법을 구어체로 좀 더 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2. 사례 1 은퇴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첫 번째 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62세 퇴직 교사분 이야기입니다. 보통 나 교직에서 30년 근무했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제 편하게 연금 타면서 지내겠네 하고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막상 정년 퇴직하고 나니 세금이며 공제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순수하게 손에 쥐는 연금액은 기대 이하였다고 해요. 이분이 특히 힘들어했던 건 하루아침에 직함이 사라진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학교라는 조직에서의 지위, 동료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하루아침에 다 끊겨버린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년퇴직이니 당연히 준비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아직도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 위기에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우울함을 달랠 겸 그리고 생활비를 벌 겸 시작한 게 바로 택배 업무였습니다. 처음엔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컸는데 그래도 운전은 자신 있었고 예전엔 체력도 어느 정도 자신 있었으니 도전해 볼 만하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일의 강도가 세고 시대가 변하면서 택배량도 엄청 많아져서 하루 12시간 이상 배달하는 날도 허다했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달고 살게 되고 쌓아둔 저축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줄줄이 새어나가고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퇴 준비라는 게 그냥 연금 얼마 나올까? 만 계산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3. 사례 2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구조조정, 55세에 맞은 돌발 은퇴. 두 번째 사례는 은퇴 나이가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교사의 정년퇴직 사례와 달리 갑작스럽게 회사 구조조정으로 55세에 퇴직을 당한 직장인분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정년까지 회사 다니면서 뼈를 묻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엔 그런 게 통하지 않잖아요. 이분은 대기업 중견 간부로 꽤 인정을 받았고 연봉도 괜찮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줄줄이 퇴직자가 나가게 된 거예요.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자기 사회로 던져지니 충격도 컸고 무엇보다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은퇴 자금을 따로 모아둔 것도 아니고 자녀 대학 등록금 대느라 적금도 거의 없었거든요. 결국 시간이 좀 흐른 뒤 그래도 내가 경력을 좀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문 형태의 일거리를 찾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2030년간 쌓은 나름의 노하우가 시장에서 바로 환영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내가 회사를 떠나면 내 경력도 사라지는구나. 개인 브랜드가 없으니 소용없네라는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가족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 주유소 알바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중견 간부가 주유소 알바라니 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이분 말씀이 그래도 몸을 움직이면 뭔가 또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더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래 하기엔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버겁다고 호소하시더군요. 내가 좀만 더 빨리 은퇴라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입에 달고 사신답니다. 4. 사례 3 작은 가게 창업했다. 실패 60대의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 세 번째 사례는 60세쯤 퇴직금과 퇴직 직전 모아둔 돈으로 작은 치킨집을 창업했다가 2년도 못 채우고 문을 닫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치킨집 창업이 대표적인 은퇴 후 창업 모델이잖아요. 왜냐면 비교적 문턱이 낮아 보이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홍보를 해준다. 레시피가 있다. 인테리어를 해준다. 이런 이유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싹 트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분은 평생 직장 생활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퇴직 후에는 내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다고 해요. 막상 창업을 시작하니 첫째로 건물 임대료가 부담됐고 둘째로 주방 일부터 배달까지 본인 손이 안 가는 게 없는 겁니다. 직원이라도 몇 명 두려면 인건비가 만만치 않고 또 주변 경쟁자도 너무 많은 거죠. 이런저런 운영비와 매출 부진이 겹치며 결국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거기에 퇴직금까지 몽땅 투자했는데 문을 닫자마자 은행 빚만 남았으니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분께서 제일 답답해 하시는 건 처음부터 만만하게 봤던 내가 문제였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손해볼 줄은 몰랐다. 은퇴 자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말을 제대로 실감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5. 은퇴 후 삶을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들어보면 은퇴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점을 미리 대비하면 좋을까요? 경제적 준비만이 다가 아니다. 연금이나 저축, 부동산 자산 등 금전적 대비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에요. 막연히 지인들이랑 여행 다니면서 놀아야지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보다도 더 힘든 건 갑작스런 정체성 상실이거든요. 새로운 직업이나 재취업 가능성을 열어두자. 62세, 65세가 되어도 우리 삶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긴 시간을 건강하게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조금씩 취미나 기술을 개발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요리, IT 활용, 간단한 외국어 학습 등 꼭 대단한 자격증이 아니라도 됩니다. 내게 맞고 조금이라도 돈이 될 수 있으며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가족 사회적 관계 맺기를 소홀히 하지 말자.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게 고립감과 우울감이라고 해요. 특히 평생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던 분들은 갑자기 연락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 전에 꼭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거나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아요. 가령 동호회나 자원봉사 단체 등이 대표적인 예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다 보면 그 자체가 큰 위안이 되고 때론 뜻밖의 정보나 일자리를 얻게 될 수도 있답니다. 6. 마무리하며. 사실 은퇴라는 건 누구에게나 언젠간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퇴를 어떤 시선으로 미리 준비하고 맞이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62세 퇴직 교사분의 택배 기사 도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으로 55세에 갑작스레 은퇴의 주유소 알바를 하게 된 분, 마지막으로 자영업에 도전했다 실패를 겪은 분.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결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너무 늦게야 은퇴 현실을 실감했다는 데 있어요. 물론 미리 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은퇴 후의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또 어떤 재정적 정신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두면 훨씬 덜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에는 은퇴를 맞이할 텐데요. 그 은퇴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요? 월 몇만 원 더 저축하고 주말엔 소소한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고 주변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요.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들과 은퇴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드린 세 가지 사례가 먼 남의 얘기 같지 않다면 나도 지금 뭔가 해봐야겠구나 하는 작은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가 우리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무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고요. 한 분 한 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는 여러분이 그간 살아온 세월의 결산이 아니라 인생 후반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지에 대한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